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 미국인 여행 블로거 마이클 앤더슨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1974년 개통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봤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역, 정확한 배차 시스템, 첨단 안내 시스템. 잠깐,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마이클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1953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그로부터 21년 만에 지하철을 개통했다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재건 인프라 정책. 전쟁 직후 폐허에서 20년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낡고 지저분했어요. 샌프란시스코 바트는 자주 고장났죠. 그런데 한국은 50년 전에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탄 이 지하철. 믿기 힘들겠지만 197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나라가 20년 만에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과연 마이클이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계획된 나라라고 표현한 한국의 비밀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출신 여행 블로거예요. 32세로 지난 2년간 8개 나라를 여행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구독자는 120만 명이 넘고 여행이 제 직업이자 삶이 됐어요. 제 채널 콘셉트는 진짜 현지인처럼 여행하기였습니다. 관광지만 도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고 현지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을 다녔어요. 한국을 9번째 목적지로 정한 건 솔직히 K-팝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BTS, 블랙핑크가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구독자들도 한국 콘텐츠를 원했고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현대 자동차, K-팝, 그 정도?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그냥 K-팝 성지 순례하고 한국 음식 먹고 오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부터 놀라웠어요. 좌석이 넓고 편안했고 승무원들은 친절했죠. 기내식도 맛있었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이었어요. 제가 탄 8개 항공사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와, 코리안 에어 진짜 좋은데? 저는 옆 좌석 승객에게 물었어요. 한국 자주 가시나요? 네, 1년에 서너 번 가요. 한국 어때요?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음식도 맛있고. 가보면 알아요. 그 말에 기대가 조금 생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유리창은 반짝였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죠. 이거 진짜 공항 맞아? 저는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을 담았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례대로 게이트 앞에 섰고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면 문이 열렸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게이트 앞에 서자 화면에 제 여권 정보가 떴어요. 몇 초 만에 인식이 완료됐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빠르다. 뉴욕 JFK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줄도 길고 심사관도 불친절하고. 그런데 인천공항은 5분도 안 걸렸어요. 짐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이 빠르게 나오고 있었어요. 제 캐리어도 금방 나왔죠.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네.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안내 로봇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교통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이 공항, 일본 나리타보다 훨씬 좋은데? 저는 영상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죠. 길 찾기가 정말 쉬웠어요.
환전소에 들렀습니다. 미국 달러를 한국 원화로 바꾸려고요. 얼마나 바꾸시겠어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200달러요. 네, 잠시만요. 환전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환율을 설명해주고 영수증을 건네줬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한국어였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표를 사러 갔습니다. 자동 발권기 앞에 섰는데 영어 버튼이 있었어요. 눌러보니 화면이 영어로 바뀌었죠. 오, 편하네. 목적지를 서울역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는 순간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어요. 4,500원? 미국 돈으로 4달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봤지만 맞았어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4달러. 이거 진짜 맞나? 혹시 택시 공유 서비스인가? 아니었습니다. 기차였어요. 직통열차요. 저는 비교해봤습니다. 뉴욕 JFK에서 맨해튼까지 에어트레인 타고 지하철 환승하면 15달러 정도 들어요. 택시면 50달러가 넘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도심까지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4달러라고요? 더 빠르고 편한 직통열차가요? 이게 말이 돼? 저는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표를 샀는데요. 가격이 4달러예요. 네, 4달러. 미국이면 30달러는 넘을 거예요. 이게 한국입니다.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깨끗했어요. 정말 깨끗했죠.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도 상쾌했어요.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였어요. 열차가 오면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가 동시에 열리는 거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분 후 도착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정시성이 장난 아니네. 열차에 탔습니다. 내부도 깨끗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넓었죠. 창문도 깨끗했고 바닥도 반짝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어요. 조용하네. 뉴욕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노숙자가 소리 지르고 음악가가 연주하고 사람들이 떠들고. 그런데 한국 공항철도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흔들림도 거의 없었고 소음도 적었죠. 와이파이도 빵빵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가는 중. 기차 4달러. 미국이면 30달러 키읔키읔 한국 대박. 댓글이 바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4달러? 한국 부럽다.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했죠. 도로도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도시가 정말 현대적이네. 40분쯤 지나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편안했고요. 역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역은 거대했어요.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기차 시간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규모가 장난 아니네. 저는 역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도 있었죠. 지하철로 환승하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칫했어요. 환승 요금을 따로 안 내나? 제가 알기로는 보통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게이트가 그냥 열렸어요. 이거 맞나? 그때 나이 지긋한 역무원분이 다가오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헬로, 트랜스퍼 프리. 노차지.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환승은 무료라고요. 오, 정말요? 예스. 앤 히어, 디파짓 리펀드. 그분은 제가 공항철도 탈 때 낸 500원 보증금을 환급해 주셨어요. 교통카드 보증금이었대요. 오, 감사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Have a good day. 영무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미소까지 지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하하, 굿, 엔조이. 영무원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영무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증금까지 환급해 주셨어요. 이게 한국의 서비스입니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충격이 왔어요. 플랫폼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반짝였고 벽은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었죠. 뉴욕 지하철은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쥐가 돌아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줄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2분 후 도착.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정시성 대박이네. 열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격이 왔죠. 객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좌석은 편안했고 손잡이는 반짝였어요. 바닥도 깨끗했고 창문도 맑았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공기정화 시스템이 있었어요. 실제로 공기가 상쾌했죠. 손잡이를 만져봤습니다. 항균 소재로 되어 있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 전광판을 봤습니다. 노선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다음 역이 불빛으로 안내되고 있었어요. 환승역도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직관적이다. 저는 영상을 찍으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공기정화 시스템도 있고 항균 손잡이도 있고 안내 시스템도 정말 직관적이고요. 솔직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지하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도쿄 지하철보다도 나은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있었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어요. 시민의식이 정말 높네. 한 역에서 노인이 타셨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와,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하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물론 미국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죠. 숙소가 있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보행로도 넓고 걷기 편했어요. 이 동네 진짜 깨끗하네. 숙소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대한항공의 훌륭한 서비스, 인천공항의 현대성, 4달러 공항철도, 친절한 영무원, 깨끗한 지하철, 질서정연한 시민들.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진짜 대단한데?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찍은 것들을 정리하려고요. 그러다가 한국 지하철에 대해 검색하게 됐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요.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1974년 개통? 50년 전이라고요? 이 현대적인 시스템이?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1953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서울의 대부분이 무너졌고 인프라는 거의 없었죠.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집권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가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인프라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그리고 지하철. 모든 걸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죠.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에 개통됐습니다. 전쟁 이후 21년 만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저는 영상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74년 개통식 영상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서 첫 열차를 탔더라고요. 이거 진짜 대단한데? 더 검색해보니 당시 상황이 나왔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을 초청해 배웠고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으로 일했죠.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21년 만에 지하철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나라가 20년 만에 지하철을 만들었다니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니야? 더 검색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다른 업적들도 나왔어요.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완공됐습니다. 418km를 2년 5개월 만에 건설했어요. 세계가 놀랐죠. 포항제철소도 건설됐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쟁력 없다며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포항제철은 나중에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됐습니다. 교육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기술학교를 세웠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죠. 저는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국가재건이었죠.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데? 물론 논란도 있었습니다. 독재, 인권 탄압, 그런 비판들도 검색 결과에 나왔어요. 하지만 인프라 건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경험한 것과 검색한 정보를 종합해서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제가 오늘 탄 서울 지하철은 1974년에 만들어졌대요. 50년 전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1953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1년 만에 지하철을 만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획하고 실행했대요. 고속도로, 제철소, 지하철, 모든 걸 체계적으로 건설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은 50년 전에 이미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미국 뉴욕 지하철은 100년이 넘었지만 낡고 지저분해요. 샌프란시스코 바트는 자주 고장나고요. 그런데 한국은 50년 전에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고 진짜 비전입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대박, 10만 조회수? 댓글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진짜 대단하네요. 박정희 대통령 처음 들어봤는데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전쟁 후 20년 만에 지하철? 미쳤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박정희는 독재자였잖아요. 너무 한국 편향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50년 전에 만든 지하철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요. 그게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중심부를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역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배려였죠. 화면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됐어요. 정말 외국인 친화적이네. 환승역에서는 환승 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헷갈릴 수가 없었어요. 이 시스템 진짜 잘 만들었다. 광화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보행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나무도 많았죠. 벤치도 곳곳에 있었어요. 도시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네. 횡단보도에는 바닥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보며 걷는 사람들도 신호를 볼 수 있게요. 똑똑한 시스템이었죠. 이런 디테일이 진짜 중요한 건데. 가로등도 특이했어요. LED로 되어 있어서 밝고 에너지 효율적이었죠. 디자인도 현대적이었고요. 한국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 있어요. 저는 영상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넓고 개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사진 찍고 있었죠.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상 앞에 섰어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분이시죠? 관광객 안내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대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요. 이것도 계획이었구나. 교육을 위한.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문해율이 갑자기 이해됐습니다. 500년 전부터 교육을 중시했던 거예요. 명동으로도 갔습니다. 쇼핑거리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사람 많은데 전혀 혼란스럽지 않네. 가게들도 깨끗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 모든 곳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이거 인기 제품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샘플을 줬습니다. 써보니 괜찮더라고요. 이거 살게요. 감사합니다. K뷰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서비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전통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광장시장역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붐볐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죠. 와, 여기 진짜 전통시장이네. 이것저것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고추장 핫도그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해서 사봤어요. 고추장이랑 핫도그?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그런데 자꾸 손이 갔습니다. 이거 중독성 있는데? 석류즙 가게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시음시켜 주셨어요.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아요. 한 잔 샀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렇죠? 많이 드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했어요. 빈대떡도 먹어봤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어요. 바삭하고 고소했죠.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음식을 맛봤습니다. 모두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맛있고 가격도 좋고. 완벽한데? 저는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요.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시장을 나와 치킨집에 갔습니다. 한국 치킨이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추천 메뉴가 뭐예요? 양념치킨이 제일 인기예요. 그럼 양념치킨이요. 치킨이 나왔습니다. 빨갛고 윤기가 났어요. 먹어보니 바삭하고 달콤하면서 매콤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미국 치킨은 대부분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것도 맛있지만 한국 양념치킨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네. 저는 치킨을 다 먹고 배불러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정말 충실한 하루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모든 곳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남은 현대적이고 세련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명품 가게들이 많았죠.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홍대는 젊고 활기찼습니다. 클럽, 카페, 공연장이 많았어요. 거리 공연도 하고 있었죠.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태원은 국제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았고 다양한 나라 음식점이 있었어요. 모스크도 있더라고요.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적이었습니다.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이 운치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다양성의 도시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한국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 치안, 위생, 서비스. 모든 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한국은 즉흥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한 나라야. 일주일 뒤 저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를 보고 싶었거든요. KTX를 예약했습니다. 고속열차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라고 했어요. 와, 빠르네.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열차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도 넓고 편안했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린대요. 이거 진짜 빠른데?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 농촌, 산, 강. 다양한 풍경이 보였어요. 한국 국토가 정말 아름답네.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미국이었으면 비행기를 타거나 6시간 이상 차를 몰아야 할 거예요. 한국 교통 시스템 진짜 대단하다. 부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와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변, 자갈치 시장. 모든 곳이 매력적이었죠. 부산도 정말 좋네. 며칠 뒤 대구도 가봤습니다. KTX를 타고 갔어요. 대구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광주, 대전도 가봤습니다. 모든 도시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은 서울만 좋은 게 아니네. 전국이 다 발전되어 있어. 고속도로도 경험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드라이브를 해봤어요.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표지판은 명확했죠. 휴게소도 깨끗하고 편의 시설이 좋았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미국 레스토랑보다 나은데?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이거 진짜 좋은데? 저는 검색해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완공됐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또 박정희네. 더 검색해보니 경부고속도로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418km를 2년 5개월 만에 건설했어요.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국민들이 협력했어요. 그리고 완성했죠. 진짜 대단한 민족이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느꼈거든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은 친절했고 자부심이 강했어요.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죠.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세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셨어요? 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논란이 많은 분이죠. 독재도 하셨고. 하지만 나라를 일으키신 건 사실이에요. 방향을 제시하셨고 우리가 따라갔죠.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만드신 것도요? 그렇죠. 당시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돈도 기술도 없는데 무슨 지하철이냐고. 하지만 박 대통령은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죠.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한국을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씨앗을 뿌렸고 지금 세대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걸 보니 뿌듯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대화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할아버지 세대처럼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네요.
한 달 후 저는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쉬웠어요. 더 있고 싶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모든 게 특별했어요. 한국, 정말 특별한 나라야. 공항에서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을 마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은 계획된 나라였습니다. 1953년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했고 국민들이 따랐어요. 지하철, 고속도로, 제철소. 모든 걸 계획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가 배우려 하는 도시, 기술, 서비스의 표본입니다. 제가 여행한 9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그걸 만든 어르신들께 감사하세요.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으니까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1. 계획의 중요성. 한국은 50년 전에 이미 미래를 계획했다. 2. 실행력.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행해야 한다. 3. 국민의 힘. 리더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4. 지속성. 50년 전에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한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영상,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포스트. 모든 플랫폼에서 한국을 다뤘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회수는 폭발했고 구독자도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미국 언론에서도 저를 주목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마이클,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직접 가보면 알아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가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나요? 시스템의 지속성이요. 50년 전에 만든 지하철이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네, 그분이 한국 인프라의 기초를 닦으셨어요. 물론 논란도 있지만 인프라 건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죠.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요? 많죠. 장기적 비전, 계획적 실행, 시민의식. 특히 장기적 비전이 중요해요. 미국은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또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년 뒤 저는 한국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계획된 기적 한국은 어떻게 폐허에서 선진국이 되었나였어요. 책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프라, 기술, 문화, 사람들. 그리고 박정희 시대의 비전과 실행력,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까지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10주 동안 올라 있었어요.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미국도 한국처럼 계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제 책을 다뤘습니다. 미국 블로거가 쓴 한국 찬양 도서. 박정희 시대 재조명하는 외국인의 시선. 한국은 계획된 나라, 세계가 주목.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보대사를 해달라고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사실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1년에 서너 번은 가요.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의 AI 기술, 반도체 산업, K-팝 산업을 취재하고 있어요. 모든 게 인상적이죠. 한국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겪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계획과 실행, 그리고 국민의 헌신.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만들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이 지금도 한국을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50년 전에 만든 지하철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고속도로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미국 뉴욕 지하철은 100년이 넘었지만 낡고 지저분해요. 시카고, 보스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은 50년 전 시스템이 여전히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이게 바로 계획의 힘이에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니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인프라 건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에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만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지하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모든 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건 국민들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희생하고 노력했기에 가능했죠. 한국은 계획된 나라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비전과 실행의 결과였어요. 세계는 지금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저는 답을 알아요. 계획, 실행, 그리고 국민의 헌신. 이 세 가지가 한국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세계의 모델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계획으로 미래를 만든 나라.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 취재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알릴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을 만든 모든 분들. 마이클 앤더슨 드림.